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한 줄 평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는 반도체가 강하다가 이제는 또 2차 전지가 다시 강해지는 또 차전지가. 그다음에 자동차도 아침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화신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도 19,000원을 돌파해서 2만 원을 갈 것처럼 막 가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그 세 개 축은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발적으로 올라오는 게 지금 산발적으로 올라오지만 보면 꾸준히 올라오는 쪽이 여전히 지금 조선 쪽이 좀 올라오고 있고 HD 현대중공업 보면은 계속 지금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에서도 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환율도 다시 물론 오늘은 조금 시작하자마자 오르긴 했지만 1,200원대를 이제 1,300원대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변동성은 좀 큰 장세. 그다음에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종목들이 다 고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종목일수록 더 이제 좀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씩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의 축은 장기 관점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기억을 하면서 이슈 보겠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당했다. 황제주 100만 원 초읽기 에코프로 이야기입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 추이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에코프로가 한 2거래일 전에 80만 원 돌파했을 때 공매도 세력의 손실이 막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되는 내용은 8월 MSCI 편입 기대감 그리고 숏 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가는 경향이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ETF 이슈도 있습니다. 삼성에 이어서 미래에셋 운용에서도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세 개의 비중이 한 57% 되는 ETF 출시 예정이라는 점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섹터가 좋으면 이런 ETF나 펀드들이 만들어지죠. 항상. 그런데 이거 좀 궁금했어요. 과거에 로봇도 그렇고 이런 신성장 동력이란 ETF가 나왔을 때 그 전까지는 또 수급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랐다가 ETF 이후로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맞는데 일단은 그쪽은 좀 섹터가 작고 이쪽은 굉장히 지금 시총이 크죠. 크다 보니까 큰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도 공매도가 당했다 저쪽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박스권을 뚫고 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박스권 한번 더 뚫을 거면 좀 오래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걸 보고 아마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미 다른 이슈로 올려버렸죠. 근데 빠르죠. 항상 빠르게 움직여서 역시 전문가들의 예측은 그냥 예측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측은 예측일 뿐 참고하는 자료로만 보자. 항상 주식의 큰 흐름은 주도주로서 꺾이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곧 전고점을 돌파할 때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사서 끌어올렸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지금 에코프로도 아마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매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인지 아니면 진짜 순매수를 한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이제 지금 에코프로가 올라오니까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다른 소재주들도 이제 오늘부터는 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노신 소재가 장중에 지금 5%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모 화학도 갑자기 급등을 하고 금양이 있고 더 오르네요. 금양도 갑자기 이제 올라오고 있죠. 하이드로 리튬 리튬 관련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같이 묶여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같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 에코프로가 또 꺾이면 또 다른 종목들이 좀 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에코프로가 없으시더라도 에코프로 주가는 보셔야 됩니다. 배 아프다고 이제 지우지 마시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새로운 먹거리 많이 못 올라온 종목들이 또 한 번씩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올 거고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 지나고 하반기에 얼마나 이제 그 실적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반기에 어떤 전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매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지금 2차전지 장비주들도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뭐 소재주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종목들 여전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중국의 또 뭐 광물 규제 이런 거 하면서 사실은 또 상사주들 뭐 그다음에 그 이제 STX도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하던데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관련해서 지금 2차전지 소재주들이랑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보면 리튬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 중국 제재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 일단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 이제 좀 있으면 옐런 장관이 가니까 내일이죠. 내일 가니까 이제 그 전에 중국에서 먼저 아주 가벼운 펀치를 날렸죠. 갈륨 제재, 수출 갈륨. 제한. 수출 제한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닥 그렇게 그 히토리처럼 귀한 광물은 아니고 이제 물론 중국 비중이 아직 높긴 합니다. 재련이나 이런 거 할 때 중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던졌는데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다시 만나면 첫 번째 카드를 준 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떤 카드를 들고 올 거니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아마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릴 거였으면 히토리 전반을 다 제재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뭐 지금은 오히려 내일 그 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는 또 그게 또 아마 좀 빅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슈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요 인사들이 각국에서 만나기 전에는 늘 좀 삿바 싸움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즘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 먼저 AI 칩 제재 중국으로 보냈죠. 중국에서 갈륨 등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한을 걸었죠. 8월부터 적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밤 또 추가된 게 클라우드 부문. 미국에서 또 규제 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메인 요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것은 지금 이제 서로 잽을 날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잽 어떻게 잽이? 그래도 미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유일한 국가는 지금 중국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화해 분위기로 갈 거다. 점차 근데 이게 겉으로는 싸우는 모습은 계속 나올 겁니다. 늘 그래왔죠. 명분을 늘 이제 외교에서는 중시하는데 속내는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고 명분을 어디에 걸어서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화해 무드를 만들든지 이제 그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옐런 장관의 그래서 방중이 더욱더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아직은 이제 눈치 보기의 모드로 사실은 배터리도 그렇고 소재단이 그렇고 반도체가 또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이 좀 격화된다 그러면 반도체는 오히려 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움츠린 양상이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요. 일단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기준선으로 에코프로 놓고 보고 형님이 간다는 전제하에 아우를 본다면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겠습니까? 지금은 뭐 탑픽으로 꼽기에는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이 여전히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으로 좀 작은 종목이지만 너무 한동안 많이 빠진 나노신소재도 좀 보셔야 되지 않나요? 나노신소재. 그때 좀 덜 오른 종목을 찾아서 저희에게 꼽아주십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굉장히 쏠쏠했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나노신소재와 포스코 퓨처엠 체크해 주셨습니다. 금양의 급등은 어떻게 풀이하세요? 제가 커버를 안 하는 종목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잽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잽? 잽은 원래 이제 거리를 잴 때 이제 그래요? 주요 타격을 하기 전에 거리 맞추기 위해서 이제 왼손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왼손이에요? 오른손잡이는 왼손. 그렇군요.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좀 강한 펀치가 훅인가요? 그렇죠. 뭐 훅도 있고, 스트레이트도 있고, 어퍼컷도 있고, 그렇죠. 그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네, 그렇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훅이 정말 들어오는지가 이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고, 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 파운드리 쪽에 국내 생태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 다른 기업과 손잡고 뭔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생태계에서 약한 고리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겠죠.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체크해드린 내용이고 이 코엑스 포럼에 참가한 기업을 보시면 대덕전자,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 LX 세미콘입니다. 상장 기업 중심으로 체크를 해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장의 주도주 가운데 하나라고 보셨으니까 이 이슈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신지 먼저 풀어주십시오. 지금 삼성이 처한 입장을 한번 보면 이제 올해 그러니까 2020년부터 파운드리를 강화해서 이제 TSMC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세계 1위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늦어졌죠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전히 파운드리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또 최근에 보면 그 AI 칩 관련돼서 또 이제 대신 그 물량 SK 하이닉스한테만 HBM을 주는 게 아니라 HBM이 아니라 이제 그 GPU를 만들 때 엔비디아에서 이거를 이제 TSMC만 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주겠다. 근데 삼성전자가 기술이 뛰어나서 주는 게 아니라 TSMC가 못 받아서 공장에 지금 꽉 차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낙수 효과 비슷한 현상인데 근데 이제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기사를 예전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올 초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패키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공정 말씀하시는 이번에 그래서 2.5D 패키징 기술이 된다라고 하면 너희들한테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5D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도 쭉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또 했죠. 그럼 결국에는 파운드리 관련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예전에 지금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랑 좀 비슷하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도 보면 자기 협력 업체들과 어떻게 공생관계를 잘 만들어서 협력 업체를 잘 키워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한 5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 밤새 고민을 하고 아침에도 고민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별건 없습니다, 사실. 그 별거도 알려주세요. 다 좋아지겠죠. 물론 이제 5종목을 다 살 수는 없지만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뭐 코아시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코아시아, 어제 뭐 할당 시간을 제일 많이 줬기 때문에 코아시아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LX 세미콘이야 뭐 원래 지금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쪽이랑도 좋고 삼성 쪽이랑도 좋기 때문에 DDI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뭐 이제 1등 기업이죠. 구동칩 관련돼서는 그래서 LX 세미콘은 여전히 뭐 조금 길게 이제 좀 짧게 보시는 분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사시는 게 좋고 LX 세미콘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좀 무겁죠. 그래도 그리고 지금 대덕전자가 지금 기판 관련돼서 FC-BGA 관련돼서 삼성 전기만큼의 기술력이 올라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삼성 전기만큼이요? FC-BGA에서 지금 약간 좀 그 등급이 그레이드가 약간 밑에 있었는데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덕전자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또 HBM이랑 엮여 있는 종목인데 지금 파운드리까지 같이 이제 패키징 사업까지 같이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덕전자도 지금부터는 물론 주가는 전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주봉상 보면. 근데 이제 뭐 물론 그거는 뭐 뚫지 않겠나 이 정도의 분위기면 그리고 기대감이 붙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나 가온칩스 같이 좀 작은 종목들이 더 변동성은 크지만 추세는 계속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참가 기업이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디자인 하우스 국내 상장 기업은 3기업 뭐 다 좋다고 보시긴 하셨는데 코아시아가 이 중에서 탑픽이라고 하신 거고 팹리스 쪽에서는 LX 세미콘 그리고 패키징이기도 하고 그 기판 기업이기도 한 대덕전자 이렇게 여기가 다반지였네요. 다반지죠. 참가 기업이.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뭐 이들 기업은 이제 어제 이 그 이슈 덕분에 오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단기간 많이 올랐었던 다른 후공정 패키징, 뭐 검사 장비 이쪽이 다 후공정이죠. 후공정 쪽은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 거의 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4% 5% 하락해도 최근 뭐 올라간 폭이 100%도 있고 50% 올 들어서만 오른 종목들이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그 장비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건지. 마찬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예. 중장기로는 좋지만 주가라는 게 항상 보면 비싼 게 가장 악재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뭐 프로텍이라든지 뭐 이런 펜트론이라든지 이런 후공정 장비들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맞아요.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올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5일선에서 11선 조정은 무조건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5일, 11일이면 5일이면 사실은 뭐 조정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격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강한 종목들을 보면은 5일선, 11선을 타고 가죠. 타고 가는데 이수페타시스 보시면 그렇게 타고 갔습니다. 예, 그런 모습처럼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좀 쉬는 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예측하는 것보다 항상 다르다고 시장은. 그쵸. 예, 조정이 생각보다 얇게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전히 지금 투자를 계속 늘리려고 이쪽은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엔 장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엔 소재가 따라 들어갈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패키징 관련돼서도 지금 2.5D 패키징 관련된 회사들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엮여 있다. 그래서 장비주들이 지금은 굉장히 지금 핫한 상황이죠. 시총도 좀 작기 때문에 좀 시총이 한 3천억대에서 2천억대 있는 종목들이 되게 가볍게 움직입니다. 좀 오버페이스를 하겠죠. 가벼우니까요. 이렇게 바람 훅 같이 불어도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 더 멀리 나가는 것처럼. 자, 이제 쉴 때 가지고 가야 될 종목 혹은 이제 이 시점에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쉬어갈 때 접근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더블 호재 이렇게 있는 게 사실 좋죠.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이제 차트상 부담이 없는 거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좀 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는 좀 고점에 있지만 중장기로 조정 나오면 무조건 사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판을 지금 삭제하긴 했는데 그 생태계 종목도 쫙 있는 판 혹시 화면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그 마지막 판 준비했었던 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공정 생태계라는 것이 엮여 있는 기업들만 아마 수십 가지 될 겁니다. 요거 아침에 좀 정리해드린 건데 절단해서 테스트 검사도 해야 되죠. 이 웨이퍼 뒤에 네모나게 자른 다음에 뒤에 그 뭐 기업명 새겨야 되죠. 패키징 마지막 포장해야 되죠. 그래서 완성칩 이렇게 되고 여기 엮여 있는 기업들이고 최근 클린룸까지 마지막 이제 돌고 돌았습니다. 거의 다 이제 신고가 영역인데 혹시 이쪽에서 보는 기업 있으시면? 지금 보면 한미반도체가 생각보다 조금 눌려 있죠. 올라가다가 지금 멈춰 있는데 한미반도체도 언젠간 한 번 더 뽑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두 종목 정도가 가장 좀 눈에 들어오고 최근에 좀 올라왔던 종목들 뭐 덕산하이메탈도 한 번씩 시세를 줬고 대덕전자는 아직 뭐 꾸준히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해성DS도 한번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제도 고점을 찍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한미반도체라든지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판 쪽, PCB 쪽 주목하시네요. 대덕전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 어디 있을까요? 패키징. 패키징 쪽.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